10월 판매량이 공개됐습니다. 포터랑 봉고가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고 상위 10위권이 죄다 현대 기아차입니다. 워낙 익숙한 풍경이라 크게 이상할 건 없는데 이번에도 반가운 이름이 하나 눈에 띄죠. 상위권에서 유일하게 현대 기아차가 아닌 차는 토레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토레스가 잘 팔린다는 건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죠. 10월에는 심지어 그린저보다도 많이 팔린 거잖아요. 왜 갑자기 토레스를 이렇게 많이 사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현대차 사려다 토레스로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순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통계 자료부터 쭉 보면서 넘어가 볼까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10월 한 달 동안 기록한 판매량이고요. 토레스가 출시된 7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보면 여전히 10위권에 안착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G80, 소나타, 아이오닉5 이런 차들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이죠. 이건 쌍용차 판매량만 가져와 본 겁니다. 일단 10월 판매량만 보면 다른 차들은 많아봐야 1200대 정도죠. 그렇지 않으면 1000대도 넘기기가 힘든 상황인데 토레스 혼자만 4700대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봐도 토레스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봐도 부동이 1위입니다. 이번에는 경쟁 모델하고 비교해볼까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만한 건 스포티지, 투싼 이런 차들이고 좀 더 넓게 보면 QM6 같은 차들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량을 보면 스포티지가 가장 높고 토레스는 15,800대가 팔렸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투싼은 거의 토레스의 절반밖에 안 팔렸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죠. 투싼이랑 스포티지밖에 없을 때 판매량이 스포티지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토레스랑 비교해도 투싼 판매량이 처참하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겁니다. 대기 기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포티지는 주력 모델이 1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토레스도 10개월 이상입니다. 반면에 투싼은 제일 긴 하이브리드가 13개월 이상입니다. 경쟁 모델하고 비슷하거나 더 짧죠. 결국 비슷한 조건에서 투싼은 안 팔리고 토레스랑 스포티지 쪽으로 죄다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 오늘은 토레스가 잘 팔리는 이유를 보자고 했으니까 이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건데요. 대부분 디자인하고 가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심화해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토레스의 디자인 특징은 뭔가요? 그 시절 무수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적절하게 타협해서 잘 나왔죠. 이게 그냥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토레스가 잘 팔리는 이유는 그냥 디자인이 잘 나와서 그런 겁니다. 실물로 봐도 예쁘고 여기에 가격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잘 팔릴 만한 조건은 다 갖춘 거죠. 그런 소리도 나올 겁니다. 정작 옵션을 선택하려고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프리미엄 오디오 같은 것도 없어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토레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격 전략입니다. 일단 옵션이 어떻든 토레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최우선으로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옵션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가격이 경쟁 상대보다 저렴하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판매량이 고도화된 이유, 여기서 말하는 고도화는 그런 겁니다. 신차 효과 한두 달 정도 이후로 인기가 식거나 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시장성도 갖췄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시장성은 레트로 디자인 열풍에 아주 잘 편승했다는 점이죠. 지금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레트로 디자인 열풍에 가장 먼저 응답한 게 어쩌다 보니까 쌍용차가 됐죠. 무쏘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각진 디자인을 부활시켰잖아요. 이미 다른 브랜드들은 레트로 디자인 열풍에 동참한 지 오래됐습니다. 대중 브랜드 중에는 폭스바겐이랑 포드 같은 브랜드가 대표적이고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선 랜드로버 같은 브랜드가 대표적입니다. 국산차 브랜드 중에선 쌍용차가 토레스로 가장 빨랐고 현대차는 이번에 나온 그랜저 풀체인지 그리고 내년 초부터 생산되는 산타페 풀체인지가 대표적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장성 측면으로 봐도 트렌드를 먼저 잡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토레스 이전의 쌍용차를 생각해야 하는 게 토레스 이전의 쌍용차는 어땠나요? 뭔가 신차가 나와도 구형 같고 다른 경쟁 모델이 나오면서 신차 효과도 금방 죽었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간 쌍용차가 트렌드를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어맨이랑 렉선 전성기 시절에 왜 이 차들이 시대를 풍미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수입차에도 잘 없던 초호화 옵션 같은 것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됐다는 차별성이 뚜렷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디자인 트렌드만큼은 가장 앞서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지 같은 차들하고 비교해도 딱히 막 구형 같다는 느낌이 없었고 보기에도 예쁘니까 이게 판매량으로 이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좋아서 가격이 괜찮아서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고 디자인이랑 가격은 기본 베이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여론인데요. 여론이 신차 판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차의 성공 조건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격, 디자인, 그리고 타이밍. 지금 판매량이 안 나오는 차들을 보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쉐보레입니다. 가격, 디자인, 타이밍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차가 하나라도 있나요? 르노코리아 가격하고 디자인, 타이밍 이 조건들을
한때 QM6 LPE가 잡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델이 노후화됐고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모델 도입 시기도 놓치면서 경쟁 모델한테 밀리기 시작했죠. 잘 팔리는 차들을 보면 세 가지 조건을 굉장히 탄탄하게 잡고 있고 그렇지 못한 차들은 하나라도 꼭 모자랍니다. 이번에 토레스가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에는 타이밍도 있다고 봅니다. 이 타이밍이 현대차랑 고민 중이던 사람들이 현대차를 쳐다도 안 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이라는 건 참 한 끗 차이입니다. 이번 인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죠. 만약에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했다면 토레스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격이랑 디자인 때문에 처음에 한두 달 반짝 잘 팔렸을 수 있죠. 그런데 여론까지 잡아가지 못했다면 대기 기간이 10개월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에디슨 모터스 어떻게 됐나요? 대표는 구속 수사가 시작됐고 최근에 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죠. 이런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했다면 응원 여론이고 뭐고 공정문의 대고도 남았을 겁니다. KG그룹에 인수될 때쯤부터 해서 쌍용차가 여론을 굉장히 잘 잡아갔습니다. 오히려 KG그룹이 자동차 전문 기업이 아니라 경영 전문 기업이라는 점이 큰 호재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냥 타임라인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G그룹이 에디슨 모터스 다음 타자로 인수하는 사실 자체가 호재였죠. 왜냐면 에디슨하고 결정적으로 달랐던 게 이미 자금이 확보된 회사였다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서 확신을 줬고 박재순 회장뿐 아니라 이강 상무 같은 일선에 있는 관계자들도 여론을 계속해서 끌고 갔죠. 토레스의 디자인이 한국적인 요소가 가득 들어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이강 상무가 직접 픽업트럭 같은 신차에 대한 기대치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티볼리를 시작으로 좀 잘 됐으면 했던 회사가 중볼리로 쪽박을 차면서 응원해주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버리면서 이제 진짜 공중분해가 되겠구나 싶은 와중에 판매량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세금으로 절대 살리지 말라는 여론까지 생기고 있던 와중에 내놓겠다는 신차가 괜찮아 보였고 가격이 별로면 망한다는 여론을 공식 가격표가 확실히 잠재우고 인수한 회사도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동정 여론도 분명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와 다른 점은 동정 여론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는 동정 여론에서만 끝났던 이유가 사람들이 쌍용차를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응원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물건을 사주는 게 가장 큰 응원인데 정작 사줄 만한 물건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응원 여론이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토레스라는 사줄 만한 물건이 있었으니 가능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현대차랑 고민 중이던 사람들 중에 쌍용차한테 조금이라도 애정이 남아있거나 한 사람들은 고민 없이 토레스로 넘어간 겁니다. 세 번째는 토레스 이외의 기대치도 제대로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산차 시장이 폐쇄적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건 사실 아쉬움에서 비롯된 표현이죠. 우리는 분명 국산차 회사들이 치열하게 싸우던 시절을 경험했고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아쉬운 겁니다. 점유율을 보면 현대차그룹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현대차그룹이 싹쓸이해가는 게 그렇게 이상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어떤 시장이든 독점 시장은 소비자한테 좋지 못합니다. 왜냐면 선의의 경쟁이 자이든 타이든 차단되는 시장이 독점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토레스가 등장하면서 국산차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죠. 중요한 건 토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레스 전기차도 나올 예정이고 포란도를 계승한 KR10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를 위협할 수 있는 수치는 점유율 10%면 충분하다고요. 딱 10%만 돼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하고 시장 견제 역할도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르노코리아랑 쉐보레가 한창 잘 나갈 때 이 정도 점유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견제 역할도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마침 이 시장이 좀 비어있었거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스포티지랑 투싼 말고는 마땅한 차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그룹이 성벽을 높게 쌓아뒀는데 이 성벽을 넘어가 보면 블루오션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차종들이 꽤 많습니다. 쌍용차가 출시할 KR10급 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픽업트럭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기아가 모하비 기반 픽업트럭을 개발 중인데 사실 이거 말고는 국산 픽업트럭 시장도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면 쌍용차가 토레스 이후에도 계속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면 현대차 말고 다른 차를 원했던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도 좋은 조건이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토레스는 디자인이랑 가격 외에도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 덕에 꾸준히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